어느 날 오후 서재에서 높은 책을 꺼내려다 가정부 미선을 불렀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그날 그녀는 무릎까지 오는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미선이까지 발을 들고 손을 벗자 치마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탄탄한 다리가 드러났어요. 저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선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그녀를 받쳐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제 몸에 완전히 밀착됐고 그녀의 엉덩이가 제 무릎에 완전히 포기졌습니다. 그리고 반응했습니다. 70세 노인의 몸이 순간적으로 반응해버린 거죠. 죄송해요. 미선이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개 진 채로요. 분명 느꼈을 겁니다. 바지 너머로 전해지는 70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 크기를요. 완전히 들켰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저와 가정부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년 전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40년을 달려온 그룹 경영에서 손을 뗀 거죠. 아들 지훈이가 회장직을 물려받았고 전 한남동 저택에서 조용히 진행이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매일 아침 늦음도 자고 TV도 실컷 보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요. 하지만 6개월쯤 지나니까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넓은 집에 나 혼자 저녁이면 더 외로웠죠. 혼자 식사하고 혼자 뉴스 보고 혼자 잠들고요. 이렇게 늙어가는 건 그때 아들 지훈이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전직 회장이니까 형식상 참석한 거였죠. 행사가 끝나고 로비에서 나오는데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재현 회장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60이세요. 회장님 강연 들었던 적 있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단정한 외모 품위 있는 말투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워서 근처 카페로 갔죠. 혼자 사세요? 네, 5년 전에 이혼했어요. 회장님은요? 저는 10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그럼 우린 비슷한 처지네요. 그날 이후 그녀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몇 번 더 만났고 그녀는 제게 세심하게 잘 해줬습니다. 오늘 추운데 따뜻하게 입으셨어요? 건강 챙기세요. 외웠던 제게 그녀의 관심이 고마웠어요. 누군가 저를 챙겨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녀가 제 재산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거든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 역시 외로워서 결혼하려는 거니까 서로에게 필요한 거래라고 생각했죠. 외로웠지 않으면 됐어. 나도 나이가 있는데 뭘 바라겠어. 우린 결혼했음. 결혼식은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했고 아들 지훈이는 축하한다며 웃어줬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그래 고맙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일주일 다녀왔어요. 날씨도 좋았고 수진이도 제 팔짱을 끼고 다니며 다정하게 그렸죠. 이제 외로웠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온 첫날 밤 한남동 저택안방 침실에 들었을 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앉았을 때 수진이 욕실에서 나왔어. 가운을 입은 그녀의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죠. 여보,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제 쪽을 헬끗 봤어요. 가운 사이로 드러난 제 그것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좀 뭐가 많이 그냥 수진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그것이 남달리 컸던 건 사실이에요. 타고난 체격이죠.
잘못을 때도 첫 아내가 처음엔 놀라워했으니까요. 천천히 하면 괜찮을 거야. 제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몸을 피했어요. 안 돼요. 무리예요. 그래도 애초에 무리인 거 알잖아요. 제 나이가 차갑게 말하며 그녀가 침대 끝으로 비켜 앉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잘게요. 피곤해요. 그날 밤 전시도 좋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등을 돌린 채 침대 끝에 누웠고 저는 반대편에 누웠어요. 넓은 침대였지만 서로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괜찮겠지. 하지만 다음 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도 피곤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됐습니다. 매번 피곤해요. 머리 아파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해요. 라는 말만 돌아왔죠. 결국 단 한 번도 부부로서의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옆방에서 자면 안 될까요? 왜요? 잠버릇이 안 좋아서요. 회장님, 수면 방해할까봐요. 그래요, 편한 대로 하세요. 고마워요. 그렇게 수지는 자연스럽게 옆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동거 생활이라고 해야겠죠. 수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백화점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 있어요. 저녁엔 문화센터 강에 들어와 항상 밖에 나가 있었고 집에 있을 때도 제 방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서재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감정 없는 동거, 그게 우리의 결혼 생활이었죠. 70세지만 욕구는 여전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샤워실에서 해결했어요. 이게 뭐야?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하지만 수진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첫날 밤 거절당했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수지는 점점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카드 한도 좀 올려줄 수 있어요? 얼마? 500만 원만요. 이번 달에 쓸 게 좀 있어서요. 돈 얘기만 할 때 그녀는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게 결혼이야, 거래. 그렇게 자문하며 저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3년차 결혼 생활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여보, 가정부 한 명 구하는 게 어때요? 가정부, 집이 넓잖아요. 청소하고 밥 해줄 사람 있으면 편할 것 같아서요. 당신이 하면 되지 않아? 전 밖에 나갈 일이 많잖아요. 회장님도 집에서 식사 제대로 못 하시고요. 사실이었습니다. 수지는 거의 집에 없었고 저는 주로 배달 음식이나 외식으로 끼니를 때였으니까요. 말았어, 구해봐. 네. 제가 알아볼게요. 일주일 후 가정부가 집에 왔습니다. 한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키가 17, 10cm는 되어 보였고 어깨가 넓고 골격이 좋았어요. 55세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을 만큼 관리가 잘 된 몸매였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한미선이라고 합니다. 밝고 따뜻한 목소리. 그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박재현입니다. 편하게 일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진이 옆에서 말했어요. 미선 씨 주 5일 출근이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요. 네, 알겠습니다. 청소랑 빨래, 그리고 저녁 준비 부탁드릴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미선이 우리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써먹였어요. 미선은 조용히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을 준비했죠. 저는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거실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달라졌어요. 회장님, 오늘 날씨 좋으니까 산책하세요. 아침에 미선이 말했습니다. 산책? 네, 집에만 계시면 건강 안 좋아요. 한강 눈치 한 바퀴 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
당연하죠. 70세면 더 운동하셔야 해요. 웃으며 말하는 그녀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이 사람 참 박네. 그날 저는 정말로 산책을 나갔어요. 한강 눈치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3년간 한 번도 이런 말 안 했는데 제 건강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새로웠습니다. 며칠 후 제가 약 먹는 시간을 까먹고 있을 때였어요. 회장님 혈압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선이 물과 약을 들고 왔습니다. 아, 그래, 고마워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셔야 해요. 이 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 약을 먹으며 저는 그녀를 물끄러미 봤습니다. 세심했어요. 제 약 먹는 시간까지 기억하고 챙겨주다녀. 수지는 제가 무슨 약을 먹는지도 모를 겁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미선이 음식을 차려줬어요. 회장님,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된장찌개, 네. 제가 만든 된장으로요. 드셔보세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진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었습니다.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많이 드세요. 미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이네. 이런 기분 누군가 제게 정성을 들여 음식을 해주고 걱정해주고 웃어주는 게요. 그날 이후 저는 점심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미선이 해주는 음식을 먹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죠. 회장님, 오늘은 김치찌개 해요. 어제는 된장찌개 왔는데 매일 다르게 해드려야죠. 같은 반찬만 드시면 지루하잖아요. 고마워요. 뭐가요? 제 일인걸요. 하지만 그게 단순히 이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미선은 제 표정만 봐도 제 기분을 알아챘습니다. 회장님, 오늘 기분 안 좋으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 보면 알죠?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 그냥 좀 우울해서요. 그럴 땐 밖에 나가세요. 제가 같이 나가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알았어요. 그럼 오늘은 회장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그날 저녁 정말로 갈비찜이 나왔습니다. 부드럽게 익은 갈비를 먹으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누군가 내 기분을 알아주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고 나를 챙겨주는 것. 수진과는 3년 동안 한 번도 못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침실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미선 참 좋은 사람이네. 단순히 가정부로만 보이지 않았어요. 따뜻한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70세 늙은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 스스로를 다잡으며 저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미선이 자꾸 떠올랐어요. 미선이 우리 집에서 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고 날씨가 무뎌졌어. 어느 날 오후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미선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무릎까지 오는 치마를 입고 걷어요. 회장님 에어컨 온도 낮춰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너무 더우신 것 같은데요. 미선이 높은 선반을 닦으려고 팔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치마가 살짝 올라갔어요. 탄탄한 허벅지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박재현. 하지만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갔어요. 미선은 50호쯤은 몸매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옷맵시가 좋았고 허리는 가늘 얻으며 다리는 길고 탄탄했죠. 70세 늙은이가. 미친 거 아니야. 스스로를 질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자꾸 미선이 다르게 보였어요. 아침에 미선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다행이에요. 오늘 아침은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요. 그럼 제가 토스트랑 계란 프라이 해드릴게요.
부엌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하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점심을 먹을 때도, 미선이 웃을 때도, 그녀가 제 옆을 지나갈 때도요, 자꾸 의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준이 외출하고 집에 저와 미선만 남았을 때였어요. 회장님, 저녁 드세요. 고맙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미선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는 그녀의 뒷모습. 허리가 잘록하고 실루엣이 치마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저는 숟가락을 놓고 물을 벌컥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응했습니다. 3년간 수진과는 아무것도 못했던 이 몸이 미선을 보며 반응하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와,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놀라웠어요. 아직도 이런 게 되는구나. 70세 노인에게도 여전히 욕구가 있다는 걸 그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샤워실에서 저는 미선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미소, 따뜻한 목소리, 탄탄한 몸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수진과의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각방을 쓴 지 3년, 대화다운 대화도 없고 감감적 교리도 전혀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가정부인 미선에게 마음을 두는 게 옳은 건가? 나이 차이도 15살이고 게다가 그녀는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윤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 미선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고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면 하루가 행복했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미선에 대한 제 감정을 애써 숨기로 했어요. 평소처럼 행동하고 평소처럼 대화하고 평소처럼 지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어느 날 오후 서재에서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높은 서가 위쪽에 있는 책이 필요했는데 손이 닿지 않았어요. 의자를 가져와서 올라가려는데 미선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노신 책 찾으세요? 아, 저기 위에 있는 책인데 제가 해드릴게요. 위험해요. 미선이 다가왔습니다. 키가 17, 10cm라 저보다 조금 작았지만 손을 벗으면 다 흘듯했어요. 저기 파란 책이요? 네, 그거요. 미선이 까치발을 들고 손을 뻗었습니다. 저도 함께 손을 뻗어 책을 잡으려 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선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그녀를 받쳐줬습니다. 두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뒤로 넘어지는 걸 막았죠.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몸이 제 몸에 완전히 밀착됐습니다. 제 가슴에 그녀의 등이 닿았고 서로의 몸이 밀착됐어. 그 순간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0세 노인의 몸이 반응해버린 거죠. 죄송해요. 미선이 황급히 몸을 일으키며 물러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채로요. 괜찮아요. 다치진 않았죠. 제 얼굴도 뜨거웠습니다. 네, 괜찮아요. 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당황한 듯 놀란 듯한 표정이었죠. 분명 느꼈을 겁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닿았을 때 그게 얼마나 컸는지요. 회장님, 전 청소 마저 할게. 안에 미선이 서둘러 서재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숨을 쉬었어요. 완전히 들켰네. 부끄러웠습니다. 70세 노인이 가정부에게 욕정을 느낀다는 게 들킨 거니까요. 이제 어떻게 하지? 미선 씨가 저를 이상한 노인으로 생각하면 어쩌지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미선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는 대신 조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녁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김치찌개 끓였어요. 네, 짧은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물어보고 웃으며 이야기했을 텐데요. 그날은 달랐습니다. 미선이 저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녀를 의식했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가는데 뒤에서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네 돌아보니 미선이 서 있었어요. 저 괜찮으세요? 뭐가요? 아까 서재에서 그거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미선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어요. 미선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웃지 않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지. 그리고 가끔 제가 지나갈 때 그녀가 제 바지 부분을 헬긋 보는 것 같았어요. 설마 신경 쓰는 건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미선과 거리를 두려했고 미선도 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수준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에 친구들이랑 부산 가요. 부산, 네, 일주일 정도 여행 갈 거예요. 일주일이나 뭐예요? 안 돼요. 많이 그게 아니라 카드 한도 좀 올려줘요. 여행 경비 써야 해서요. 얼마나? 300만 원 맞냐? 한숨이 나왔습니다. 수지는 항상 돈 얘기만 했어요. 말았어. 고마워요. 그럼 이번 주 월요일에 떠날게요. 말았어. 수준이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일주일이나 없다고? 사실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수진과는 대화도 없고 같이 있어도 외로우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집에 나랑 미선 씨만 남는 건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월요일이 됐고 수준이 큰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 네, 미선 씨 회장님 잘 챙겨드려요. 네, 부인. 걱정 마세요. 수준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와 미선 단둘이 남았습니다. 회장님 아침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어요. 수준이 없다는 게 느껴졌죠. 점심 때도 저녁 때도 집안에는 저와 미선만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저녁,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은 같이 저녁 먹어볼까? 항상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는데 오늘은 미선과 함께 먹고 싶었습니다. 미선 씨, 내 회장님 오늘 같이 저녁 먹을까요? 미선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가요, 내 혼자 먹기 외로워서요. 알겠습니다. 미선이 식탁에 두 사람 분량의 밥과 반찬을 차렸습니다. 저는 와인을 가져왔어요. 와인 좀 마실까요? 네, 좋아요. 와인을 다르고 처음으로 미선과 마주 앉았습니다. 건배 잔을 부딪히고 와인을 마셨어요. 맛있네요. 그쵸, 좋은 와인이에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어색했지만 와인을 몇 잔 마시니까 편해졌어요. 미선 씨 결혼 생활은 어땠어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네, 남편이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단, 네, 항상 일만 하고 집에 오면 TV만 봤죠. 저한테는 눈도 안 줬어요. 그랬군요. 부부 관계도 별로였어요. 미선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별로였다는 게 회장님 제가 추기에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작았어요. 그리고 빨리 끝났죠. 항상 아쉬웠어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회장님도 추기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요? 네, 부인분과는 어떠세요? 저도 와인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각방 쓴 지 3년 됐어요. 처음부터요? 네, 첫날 밤부터 거절당했어요.
크기 때문에 힘들다고 막 미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각방 쓰고 있어요. 한 번도 잠자리를 안 했죠. 그럼 정말 외로우시겠어요. 많이 외로워요. 70세지만 요구는 여전하거든요. 당연하죠. 미선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번에 알았어요. 저의 농담 조였지만 제 얼굴은 더 뜨거워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절을 못해서 미선이 와인을 한 잔 더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놀랐어요. 솔직히 70세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고요. 미선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나 참으셨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미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 네,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이요? 이혼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미선이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정말 바닥이었어요. 55세에 혼자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랬군요. 그때 이직 가정부로 채용됐을 때 살 것 같았어요. 정말요. 미선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댁에서 일하면서 생활도 안정되고 마음도 차분해졌어요. 다행이네. 그것뿐만 아니라 회장님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당연한 건데요. 아니, 매일 고맙다고 하시고, 제 기분도 물어봐 주시고, 힘들어 보이면 괜찮냐고 챙겨주시고,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났어요. 이렇게 따뜻한 분이 왜 외롭게 지내시는 걸까 하고요. 미선 씨 저도 외로웠어요. 5년 동안 하지만 회장님은 미선이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달라 보였어요. 제게 온기를 주신 분이었으니까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와인병이 비었습니다. 저와 미선은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봤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니, 뜨거웠죠. 미선 씨, 내 회장님. 솔직히 말할게요. 네, 저 당신한테 자꾸 눈이 가요. 미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처음엔 그냥 좋은 가정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당신이 웃을 때, 당신이 밥해줄 때, 당신이 저를 챙겨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회장님 미안해요. 70세 늙은이가 이런 말해서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저도요. 뭐라고요? 저도 회장님한테 마음이 갔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서재에서 그날 이후로 자꾸 생각났어요. 회장님이 미선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촉촉했어요. 이상한 여자, 가정부 주제의 고용주한테 이런 마음을 갖다니 아니에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렸어요. 제 손도 그녀의 손도요. 미선 씨, 저는 네, 당신이 좋아요 여자로서요. 저도 회장님이 좋아요 남자로서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70세 남자와 55세 여자 고용주와 가정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관계였죠. 하지만 그 순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네,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와준다는 게 회장님이 3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제가 채워드려도 될까요?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네, 저도 외로웠어요. 그리고 회장님이라면 미선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그녀를 안았어요. 55세의 탄탄한 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미선 씨 회장님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여자를 이렇게 안아본 게요. 침실로 갈까요? 미선이 속삭했습니다.
네. 손을 잡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70세 노인의 가슴이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선과 마주섰어요. 회장님 긴장하셨어요. 많이요. 사실 긴장보다는 걱정이었습니다. 또 거절당하면 어쩌지 수진이 첫날 밤 제 몸을 보고 굳었던 표정이 떠올랐어요. 미선 씨 혹시 무리하지 마세요. 힘들면 말씀하시고요. 미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달라요. 아니, 오히려 기대돼. 미선이 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미소가 보였어요. 천천히 다가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부드러운 입술이 닿았고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이게 진짜구나. 70세에 다시 느끼는 여자의 온기. 수진과는 단 한 번도 나눠보지 못한 것들을 미선과 나눴습니다. 그녀를 품에 안는 순간 오랫동안 멈춰있던 제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반응이 왔습니다. 3년 동안 제대로 쓰지 못했던 제 몸이 미선을 만나니 살아났죠. 회장님, 네, 정말 70세 맞으세요? 왜? 간 너무 놀라웠어요. 미선이 속삭했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아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수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선은 저를 거부하지 않았고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함께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편안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구나.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서로를 온전히 나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라는 거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한참 후 저희는 나란히 누웠어요. 미선 씨 매 회장님 고마워요. 왜요? 이렇게 저와 함께 해줘서요. 저도 고마워요. 회장님 덕분에 저도 행복했어요. 정말요? 네. 이렇게 만족스러운 건 처음이에요. 미선이 제품이 안겠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온기. 회장님, 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수진과는 이혼해야 할까요? 다 아들 지훈이는 뭐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알면 손가락질 받을까요? 하지만 그런 건 나중에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선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일단 조심하죠. 네, 네, 부인께서 모르게요. 네,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잠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미선이 없었습니다. 어디가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니 미선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일어나셨어요? 네,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잘 잤어요. 미선이 환하게 웃었음.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아침을 먹으며 대화했습니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특별한 건 없는데요. 그럼 제가 점심에 특별한 거 해드릴게요. 뭐, 비밀이에요. 미선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점심이 됐고 미선이 갈비찜을 해줬습니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알아요? 회장님 좋아하시는 거 다 알죠?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 보면 알아요. 회장님은 갈비찜 드실 때 제일 행복해 보이거든요. 그래요? 네. 미선이 웃으며 밥을 떠다 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날 정말 잘 아네. 수지는 3년을 같이 살았어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몇 달 만에 다 알고 있었어요. 미선 씨 미던 몇 달 만에 다 알고 있었어요. 미선 씨 미던 당신은 참 세심해요. 그냥 회장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미선 씨 잘못을 때 뭐 하고 싶었어요? 저요? 피아노 배우고 싶었어요. 피아노요? 네.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다니고 싶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못 다녔어요. 그랬군요. 지금도 가끔 피아노 소리 들으면 좋더라고요. 그럼 배우세요. 네, 피아노 배우세요. 지금이라도요. 55세예요? 너무 늦었어요. 늦은 게 어디 있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피아노 사줄게요. 그리고 선생님도 구해드릴게요. 미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하니까요. 회장님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울어요? 아무도 제 꿈에 관심 가져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회장님은 당연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미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회장님, 저야말로 고마워요. 그날 저녁도 같이 보냈습니다. 이번엔 더 여유가 있었어요. 서로를 더 천천히 느끼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했죠. 회장님, 당신과 있으면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저도요. 당신은 제게 여자로 느끼게 해줬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수진이 부산에서 돌아오기까지 며칠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최대한 함께했어요. 매일 밤 함께 잠들고 아침에 함께 일어났습니다. 70세에 처음으로 느끼는 일상의 행복, 이게 사랑이구나 확신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잘 다녀왔어? 네, 부산 날씨 좋더라고요. 수진이 캐리어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미선과 일주일을 보내는 후다 수진을 보는 게 더 어색했겠죠. 미선 씨 제가 없는 동안 잘 챙겨드렸어요? 네, 부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요,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미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이 뛰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와 미선은 조심했어요. 수진이 있을 때는 평소처럼 행동하고 수진이 외출했을 때만 짧게 대화를 나눠 척하지만 어느 날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 좋네요. 그래, 예전엔 항상 무기력해 보이더니 요즘은 밝아 보여요. 운동 시작했어. 운동이요? 산책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수진이 날카롭게 저를 봤습니다. 설마 눈치챈 건가 불안했어요. 며칠 후 수진이 또 말했습니다. 근데 가정부가 요즘 밝아 보이던데요. 그래, 옷도 예뻐졌고 화장도 하고 다니더라고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요즘 회장님이랑 대화도 많이 하던데요. 대화 별로 안 하는데 밥 먹을 때 인사하는 정도지. 그래요. 왜 그래? 뭐 신경 쓰요? 아니요. 그냥 수진의 눈빛이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이 미선을 유심히 봤어요. 미선이 창소할 때도 요리할 때도 수진이 지켜봤습니다. 미선 씨 요즘 기분 좋아 보이네요. 네, 그런가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그래요? 수진의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저와 미선은 더 조심했어요. 수진이 있을 때는 거의 대화를 안 했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은 수진이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저와 미선이 함께 할 수 있었어요. 회장님 보고 싶었어요. 나도요.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했습니다. 서로를 안고 대화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불안했어요. 언젠가 그칠 거야.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와 미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만났어요. 조심했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수진이 외출했고 집에 저와 미선만 남았습니다. 회장님 네. 오늘 시간 있으세요? 당연하죠. 침실로 갔습니다.
오후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미선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서로를 안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수진의 목소리 심장이 멎었습니다. 어떡해요? 미선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진정해요. 못 빨리 보아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침실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고 저와 미선은 침대에 앉아 있었죠.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 얼음장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의 목소리 미선이 떨며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네. 미선이 황급히 옷을 입고 침실을 나갔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침실에 저와 수진만 남았습니다. 설명할게. 설명이요? 수진이 비우셨습니다. 뭘 설명하시겠어요? 가정부랑 바람 피운 거 제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요. 수진 씨, 웃겨요. 침실세 늙으니 가정부랑 그런 짓을 하다니.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이혼하죠. 위자료 주세요. 15 3년이에요. 그리고 당신 잘못이잖아요. 조용히 넘어가 주는 거예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말았어. 대신 조건 있어. 언론에 안 나가게 해줘. 아들한테도 자세히 말하지 말고. 말았어요. 내일 변호사 부를게요. 서류 작성하고 끝납시다. 수진이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혼자 남았습니다. 끝났구나. 3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군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이제 자유로워지는 건가? 미선 생각이 났습니다. 괜찮을까? 미선 씨는 다음날 아침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디 간 거야? 불안했어요. 점심때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달려가서 문을 열었더니 미선이 서 있었어요. 큰 가방을 들고요. 주미, 미선 씨 회장님,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전 이제 그만둬야 해요. 뭐라고요? 부인께서 아시잖아.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죄송해요. 회장님, 제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선을 넘었어요. 가정부 주제에 그런 말하지 마세요.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가정부가 아니에요. 제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고향으로 내려갈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디로요? 저는 전주요. 거기 친척집이 있어요. 만대요. 가지 마세요. 회장님, 제 곁에 있어줘요. 제발. 미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대, 아드님 얼굴 볼 자신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전 상관 있어요.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이 손가락질 받는 거 못 봐요. 죄 때문에 회장님 인생이 망가지면 안 돼요. 이미 망가진 인생이에요. 수진이랑 결혼하고 3년 동안 전 죽은 것처럼 살았어요. 감정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냥 숨만 쉬고 있었죠. 미선이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회장님, 당신이 없으면 전 다시 그 외로운 삶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건 못 참아요. 문을 열려던 미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아드님은요, 설득할게요. 제 인생이니까요. 미선이 가방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단 한 번도 후회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복도에서 대낮에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저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회장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미선 씨, 처음으로 서로에게 고백했습니다. 70세와 세상은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진심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선 씨, 전수진이랑 이혼할 거예요. 정말, 네, 어차피 끝난 결혼이었어요. 오히려 잘 됐죠. 위자료 10억 줄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이혼할 거예요. 미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당신이랑 살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당신은 제 사람이에요. 그 외엔 중요하지 않아요. 회장님, 우리 함께 살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상관없어요. 우리만 행복하면 돼요. 미선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회장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아드님이 제일 걱정돼요. 지훈이는 제가 설득할게요. 화내실 것 같은데 화낼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엔 이해할 거예요. 제 아들이니까요.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서를 해 사인했습니다. 수지는 끝까지 차갑게 글었어요. 그 여자랑 잘 사세요. 77세 늙은이한테 어울리는 여자네요. 당신도 행복하죠. 10억 받았으니까요. 수준이 비웃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3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회장님, 힘드셨죠? 아니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그렇군요.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이혼했어요. 회장님, 이제 우리 시작이에요. 미선을 안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릴 방해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아들 지훈을 불렀습니다. 회사 회장실로 찾아갔죠. 아버지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지훈아, 앉아라. 네, 지훈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어요. 아버지 이혼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 이유가 뭐예요? 숨을 깊게 들으셨습니다. 미선 씨랑 같이 살기로 했어.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정부요. 그래, 아버지 농담이시죠? 아니야, 진심이야. 어떻게 가정부랑, 그것도 아버지 연세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더라. 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이야. 수진이는 3년 동안 나한테 관심도 없었어. 그래도 가정부는 미선 씨는 내 건강을 챙겨주고 내 기분을 알아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줬어.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아세요? 마라 70세에 늘 그니가 가정부랑 바람 피웠다고 하겠지. 맞아요. 그룹 전 회장이 추문에 휘말리는 거예요. 상관없어 아버지. 내 인생이야. 70년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겠니? 지훈이 말없이 저를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지훈이 입을 열었어요. 정말 행복하세요? 그래, 너무 행복해. 미선 씨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확신의 지훈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인생이니까 말릴 순 없네요. 고맙다 대신 조용히 사세요. 언론에 나가지 않게 요 마라 그리고 미선 씨 잘 대해드리세요. 고맙다 지훈아. 지훈이 일어나서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복하세요. 아버지 너도 행복해라. 아들이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잘 됐어. 이제 정말로 시작이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남동 저택을 정리하고 강남 3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미선과 단둘이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회장님, 여기 정말 좋아요. 그쵸. 비도 좋고 전 이렇게 좋은 집에 살 줄 몰랐어요. 이제 우리 집이에요. 거실에는 새로 산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미선이 원하던 그랜드 피아노였죠. 회장님,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신이 행복하면 돼요. 고마워요. 미선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연습한 곡을 연주했어요. 어때? 오, 좋아요. 정말 좋아요. 박수를 쳤습니다. 미선이 환하게 웃었어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55세에 피아노를 배울 줄 몰랐어요. 늦은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네, 재산은 충분히 남았습니다. 수진에게 10억을 줬지만 평생 모은 재산은 그보다 훨씬 많았으니까요. 미선과 저는 조용히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산책하고 점심은 집에서 먹고 오후엔 각자 취미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미선은 피아노를 쳤죠. 저녁이면 같이 요리하고 와인 한 잔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장님, 네, 이제 그냥 여보라고 불러도 될까? 당연하죠. 나도 이제 미선아라고 부를게요. 좋아요. 밤이 되면 함께 침실로 갔습니다. 70세와 55세의 사랑.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행복했어요. 여보 후회 안 해요? 저 때문에 큰 집도 정리하고 위자료도 10억이나 주고 전혀요. 당신이 있잖아요. 이 정도면 우리 둘이 살기 충분해요. 저도 행복해요. 다행이에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여보, 우리 저기 산책 갈까요? 지금요, 밤인데요. 밤이 더 좋잖아요. 조용하고 그런가요? 손을 잡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한강 눈치를 걸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릴 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70세 노인과 55세 여성. 나의 차이가 나지만 우린 행복했으니까요. 여보 고마워요. 왜요? 전에 저를 선택해줘서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70세 늙은이 선택해줘서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맞아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미선이 제품에 안겼어요. 여보, 이대로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함께니까요. 좋아요. 눈을 감았습니다. 70세에 찾은 진짜 사랑. 이게 인생이구나 싶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